우선은 뭐 지금 이제 김용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틀막의 원조. 네. 네. 직접 당사자였고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 나온 거 보니까는 11월 28일 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제정신입니까, 선생님? 무인기도 보냈다고 폭로가 있었죠. 무인기도 일부러 소리 나는 걸로 보냈다는 것 같아요. 알려고. 북에서 알게 할 수 있게. 일부러.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 엄청 참은 거예요. 많이 맞죠. 네.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쟁 후 계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네. 전쟁이라고 붙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예. 비상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쓴 건데 계속 반응을 안 한 겁니다. 북에서. 네. 그래서 북도 아마 이걸 속 터졌겠어요. 의도를 아니까 야 너희들 지금 계엄 때리려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 우리도 아는데 북한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겠는데. 아이야 그 중대 성명이나 발표하고 일단은 겁만 주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말린 거예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이 책임져라 그랬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리란 얘기거든. 미국을 오히려 압박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려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겠다. 선생님 말씀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 점점 짧아진다고. 그렇죠. 말이 짧아진다.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압박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제동을 건 겁니다. 네네. 이제 야, 포사격하지 마. 뭐 이런 거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다급하죠. 이거 빨리 전쟁 터뜨려서 계엄을 때려야 되는데 네네. 형님들이 전쟁을 못하게 하니까 에이 그러면 뭐 그냥 계엄부터 때리지. 그 계엄만 때린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앞뒤가 없어요. 얘는요 왜? 네. 서로 차고 없어요. 야 왜? 그냥 계엄부터 하자. 급하니까 그 계엄하고 나 전쟁하든가. 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데 야 그래. 빨리빨리 해야지. 야 내가 뭐 김건희한테 맞아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네. 계엄이라도 해야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엄부터 때렸는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쟁 없는 계엄은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생각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때렸다라는 이제 이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밝혀지는 게 굉장히 착실히 다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준비 많이 했어요. 정황들을 보면은 근데 지금 이 바보가 예. 준비하지는 않은 게 윤석열이 준비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심신미약자잖아요. 그 예. 밑에서 예. 네, 그러니까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구체적으로 김건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 때리면서 너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이거 할 거야? 막 난리를 치니까 윤석열이 야 계엄 때려 정도는 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김영현이나 여인영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네네.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고 뭐 사실상 발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네네. 민주당 이재명 그렇죠. 대표나 네.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빠르게 나왔죠.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네네. 사실상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예. 김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 직후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변호사가 네네. 한동훈하고 18놈들 18역적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네. 그래요. 한동훈 욕했다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생각은 국회 결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설사 국회 결의를 막았더라도 저는 국민항쟁 때문에 그렇죠. 계엄은 오래 갈 수 없었다고 보지만 얘들은 그런 작전을 짜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고 예.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는데 사실 대응을 잘해서 그 조기에 진압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계엄이 실패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군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네. 그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문을 부시고 그렇죠. 들어가라. 네, 문을 부시고 들어가. 빨리 그게 끌어내라. 어제 증언이 나온 거죠.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내란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맞습니다. 야, 이 지독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네네. 내려가면서 점점 안 먹히는 거죠. 아하. 지시가. 그러니까 맨 윗대가리들은 김영현이나 여인영은 예, 그 예. 지시를 충실히 따라서 압박을 가했겠지만 그 밑에만 내려가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특수전 사령관인가 그 네. 사람이 예, 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대대장한테 보고 왔는데 네. 민간인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과 대치하고 있다 지금. 네네네. 북한군이 아니고. 북한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에 간다고 뭐 생각하고 떨어진 사람도 그렇죠.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알고 출동했다는 네. 거예요. 내려보니까는 국회야. 내려보니까 국회고. 북한이 우리 국회랑 똑같이 생겼나? 밀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인 거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야 너희들 반란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 보고를 한 거 위에다가 와 보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맡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도 강경 진압을 못 그렇죠. 시킨 겁니다. 네. 내려가면서 안 먹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오판한 것이 바로 네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군인들도 군인들도. 그게 심리적으로 흔들린 거죠. 그렇죠. 그 이거는 시민들을 이거는 보면서. 문제 있어. 이거는 네네, 따르면 이건 안 돼. 아니다. 네네.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를 예측 못하고 까라면 다 깔 줄 알았던 게 네네. 이제 윤석열의 패착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미니미들이었다면은 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쏘고 뭐 깨 부시고 윤석열은 그걸 바란 거죠. 가서 의결 80년 못하게 하고. 80년대 같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사회, 문화가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네네네. 어려서부터 고모수를 집에서 맞고 자라고 네.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죠, 그렇죠. 또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도 맞아요. 예. 예. 교련도 했어요. 맞는 게 익숙한 세대죠. 아주 맞는데 네. 익숙하고 그다음에 군대 문화, 회사 문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다 네. 군대식 권위주의적 문화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어릴 때 공장에서 매일같이 맞았다 그러죠. 아 맞아요. 아침에 빠따, 네네. 퇴근할 때 빠따. 맞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고 아마. 네, 그래서 관리자가 되고 싶었다는 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현대에서 파업할 때 87년도에 두발 자유화가 구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장 검사한 거예요.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 다 아침마다 컸는데 아침마다 세워놓고 머리 안 깎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조인트도 까고 이런 문화가 조인트 지배하던 까고. 이런 문화가 지배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산되냐면 네네. 폭력의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키면 하는 네. 네. 그 순간 정신이 나가면서 시키면 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막 양산되거든요. 이런 이제 네. 권위주의적 성향이라 그래요. 네. 이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계엄군 동원해서 시민들한테 발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집에서도 안 맞고 윤석열 빼고는 거의 안 맞는단 말이죠. 네. 안 맞고 학교에서도 안 맞죠. 뭐 회사에서 그런 걸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쵸. 엎드려 뻗쳐 같은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그런 나죠 지금. 시기형 권위주의 문화가 네네.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큰 차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국가 폭력은 별로 안 무서워해. 아. 경험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렇죠. 시달려본 적도 별로 없거든.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네. 네. 생존 불안과 공포는 심한데 네. 총 들고 와서 협박하는 거에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별로. 너 미쳤니 이 자식아 이렇게 대응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총을 들고 나오면 무서워야 되는데 다 웃었다는 거잖아요. 네, 웃었다는 거죠. 다 웃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스워. 네, 이게 미쳤다. 뭐 미친 거 아니야? 뭐야?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야 미쳤구나 이놈들이.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네네. 강남에 기득권층들 나이가 네네. 좀 있는 기득권층들이 술을 마시다가 비상계엄이 뜨자마자 음. 다들 튀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아. 그 사람들이- 집으로? 네, 그 집으로 사람들이 왜? 비상계엄이 떨어지면 통금이 있다. 아. 통금 있으면 걸리면 끌려간다. 그 발표도 아. 나오긴 했어요. 11시 네. 이후에 네. 다니면은 호고령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 뉴스만 보자마자 아. 통금 떨어지면 잡혀가니까 뜨자. 어. 택시 잡아 타고 다 튀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간다. 그 계엄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다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아. 그래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겁을 냈죠. 근데 386 세대, 586 세대만 해도 겁을 안 내는 게 네. 광주 민중항쟁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싸워 이긴 군부 독재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고 그리고 투철한 그런 의식도 있어요. 군부 독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네. 그래서 그 세대는 달려 나옵니다. 네. 예. 좀 무서울 수 있어도 그러니까 죽어도 간다. 간다. 약간 이런 심정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근데 젊은 세대는 안 젊은 무서워. 세대가 다른 거예요. 안 그게 무서워, 약간 다른 그냥. 다 지금 세대가 다 다른 거예요. 아, 지금 네. 무서워하는 세대, 예. 이겨내는 세대, 네, 이겨내는 그리고 세대. 우스운 세대. 왜, 저는 사실은 이제 죽어도 간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죠. 생각이죠. 국회 죽어도 앞에 간다. 달려오신 그게 분들.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 세대라든가 그렇죠. 이런 약간 사람들 비장한. 예, 비장해요. 맞아요. 예, 총구 앞에 서서 맞겠다. 네.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아이 설마 쏘겠어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서 마음이에요. 막 나오는 네. 군인들도 젊은 세대예요. 너 총 나 응원봉.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군인들도 젊은 세대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군인들은 총을 쏠까요? 절대 안 안 쏘죠. 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명분 없으면 실패한다고 제가 네. 계속 얘기했던 거고 어차피 실패할 거였지만 명분이 없으면 실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명분이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총구가 아니고 네네. 총을 든 사람의 심리다. 야 이거 우리
심리학자 모셔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요. 아니 총 있으면 뭐해요? 예, 총을 든 예. 사람이 총을 쏠 의지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전쟁 계엄이었다라고 아. 생각하면은 하면 군인들도 생각이 그렇죠. 바뀌죠. 여기 간첩들을 때려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안 그러면 명분이 북한이 생기니까 쳐들어온다. 예, 총을 쓸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네. 이건 비상사태니까 일단 네. 막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전쟁인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군인들을 동원하고 쉽게 얘기하면 심리를 지배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걸로 보면은 그거를 기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북한군 인민군 복장을 입혀가지고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부대를 이번에 침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북한군 옷을 입고 시내에서 폭발을 하거나 누군가를 아니 뭐 요인을 암살하거나. 암살하거나 네. 또 그걸 일부러 사진으로 찍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야 난리 북한군이 나는 서울에 거죠. 왔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거의 북한 말을 쓴대. 네. 음. 그런 거 아예. 연습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죠. 전쟁을 일으켜서는 계엄을 못했지만 네. 북한군이 서울에 침투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위대를 진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계엄으로 딱 넘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도 그 명분을 얻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뭐 근데 그것도 너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네. 윤석열이 너무 급해서 급해서 일단 계엄부터 일단 때리고 아. 다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게 문제죠. 그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다시 돌아가면 왜 이렇게 급했을까? 뭐 조금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았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네. 오늘 맞아 죽느냐, 네. 계엄을 때려 사느냐 아. 이 긴박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우리가 이유가 윤석열- 이제 가장 윤석열이- 긴장된 순간이네요. 그럼. 아니, 국민분들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윤석열이 왜 계엄 때렸냐? 네. 압도적으로 김건희라고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압도적이야. 그래요. 아니 압도적이야.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렇지 10날에 특검법 특검 통과했거든. 통과예요. 특검법 통과되는데 한동훈이가 배신 때릴 것 같은 분위기. 그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 위태위태했거든요. 위태위태했어.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랄했을 거 어.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을 맞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너 이 새끼 뭐야? 그러면서 네. 전쟁 일으켜서 어떻게 해결한다더니 네.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그럼 너 이혼 당할래? 어떻게 할래? 하면서 막 아니 네. 맞을래?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의 죽고 아. 싶은 심정이잖아요. 윤석열한테 진짜 그러니까 절박한 이게 어떤 순간이었구나. 결과를 낳냐면 네. 그 부부 싸움을 너무 뭐 심하게 해서 부부 싸움이라 할 수 없죠. 아내에게 너무 많이 혼나는 거 막 네. 깨져. 네네. 그럼 남편이 밤에 술을 엄청 먹고 네. 고속도로를 200km 달려요. 어. 이판사판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게 사실은 자살 충동이거든요. 네. 아. 그 순간 자살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그 순간 이판사판 아.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계엄을 하라고 그랬을 밀어붙였을 수 가능성이 있겠어요. 있죠. 네. 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정말로. 원래부터 그렇죠. 그랬어요. 원래부터 심신미약은. 그렇긴 한데. 지금 조사 안 해도 아,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도 원점 타격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윤석열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더니 다 때려 죽여라.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절박한 아니, 순간이었다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고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니고 예, 예. 그냥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 야. 상태라는 게 증명되는 건데요. 음. 초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만 해도 윤석열이 북쪽의 핵무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 아 그래요? 자체 핵무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발언도 했단 말이죠. 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구해주겠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맞아요. 이때만 해도 정신이 온전한 거죠. 비교적. 아. 비교적 비교적. 북의 핵이 무섭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이때쯤 되면 그 발언을 했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핵무기 쏴라 그냥 죽을래나.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네, 나 죽어버릴래. 아, 어차피 이게 자살 김건희한테 충동이네요, 죽으나 거의. 핵 맞아 죽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 뭐라고 자살 충동? 자살 충동. 자살 충동. 그야말로 일종- 자살 충동이네요. 일종의 자기 파괴 충동이에요. 무의식적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다. 저지른 네. 사건이다. 될 대로 되라. 예, 될 대로 되라. 맞습니다. 아, 될 대로 되라.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김건희 때문에 계엄을 일으킨 건데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가 음. 한 건 뭘까? 그 사실 김건희가 일으킨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계엄을 네, 김영환- 자기 살자고. 김영현도 김건희 계잖아요. 아, 김용현도 네,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죠. 양김미군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아마 막 엄청나게 푸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기 살려고. 그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 뭡니까 특수부대들 오비들 뭐 그쪽을 투입하라고 한 것도 김건희가 전화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걸 밝혀져야죠. 전화 네네.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또 지금도 지금. 이제 그런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걸 수습하려 김건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아직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다. 네.
지금 윤석열을요 하루빨리 김건희로부터 구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자잖아요. 구조해야죠, 심신미약자잖아요. 착지 피착지 관계 아닙니까? 선생님 구조하긴 싫고요. 일단 분리. 분리. 네네. 사실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랬다고 봐야 돼요.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심신미약자를 대통령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란까지 일으키게 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집단이 있죠. 예, 집단이든 네. 개인이든 예. 그 사람들은 동물학대범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동물권 주장하시는 어, 분들이 떨쳐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분노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을 내세워서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의 손아귀에 있는 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따라서 빨리 구속을 시켜서 예. 주변에서 차단시켜버리는 김건희하고 둘을 따로. 분리하고 그러면 윤석열은 언제 무너지냐면 사실 권위주의 성격자는 네네. 내면에 무력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겁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 마지막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자기 아. 주변에서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사람이 사라질 때 아하. 확 무너집니다. 네. 감옥 이제는 아니겠어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서 네. 거기 있는 간수가 28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구성 무너지는 거야. 다 자백하고 504번. 하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지금 속보인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잖아요. 김용현도 약간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살 시도한 건지 자살 당할 뻔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또 아니면 그냥 쉬운 건지. 쇼인지 알 수 네. 없으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살하기는 내복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복으로 했다. 내복으로. 어렵고 네. 거기 뭐 CCTV 같은 거 다 있는데. 사실 저는 김용현이 검찰에 간 것은 피신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지금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도망가 이제 살려줘 하면서 이제 신변보호 요청한 신변보호 거죠. 요청을 한 네. 거예요 검찰에. 마치 그때 그 누굽니까 그 계엄 옛날에 박근혜 때 때리려다가 미국 도망갔다가 돌아온 놈 네. 조현천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놈도 네. 아유 검찰에서 네. 부른다니까 바로 부르니까- 들어왔잖아요. 바로 아니 왔죠. 송영길 대표는 그때 검찰에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검찰에 아예 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오지 마, 맞아요. 돌아가세요 그랬잖아요. 대환영. 근데 뭐 대환영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도망쳤는데 구속을 시켜버렸고 네. 네.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자기가 걸어갈 때만 해도 네, 네. 이거 수습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한한 체제, 그다음 검찰에서 적당한 마사지 네. 이걸 통해서 또 제2의 비상계엄도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네, 네. 근데 직권 남용 정도로 그렇죠. 뭐 무마시킬 했겠죠. 이 제2의 비상계엄 되면 영웅되는 거고 네, 다시. 네. 그래서 들어갈 때 자유민주주의 그러네요. 어쩌고저쩌고 시간을 떠든 거 아니에요. 벌고. 막 비장한 각오로. 근데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안 그런 거죠 지금, 지금 분위기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있으면 좌절감은 맞다. 윤석열도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와 이거 뭐지? 이 내란죄에서의 종범은 네. 형이 세단 말이죠. 사형이던요 사형. 이제 그거는 수개고 네. 네. 종범은 사형 아니고 아 무기징역 정도 조금, 나와요. 조금 낮아요. 네. 근데 그래도 형이 엄청 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그걸 느낄 수 있죠. 어. 지금 검찰들이 다 한동훈이나 윤석열 라인들이니까 지금 네. 자기 수사하는 애들이 네. 이거 나를 수계로 하려고 하나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좌절감이 그렇죠. 굉장히 컸죠. 이건 이게. 뭐지? 어. 윤석열 너는 뭐 하고 있니 지금? 네. 내가 여기 있는데 네. 뭐 등등이 겹치면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자살쇼라도 해볼까? 네. 했을 수도 네. 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 너무 무거워서 이게 끊어졌을 수도 있고 무거워서. 네, 모르는 거죠. 네, 윤석열이 자살할 가능성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석열은 밥만 주면 뭐 자살을 안 할 겁니다. 네. 그 사료 공급만 제대로 되면 자살을 자살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건 모르죠. 그거는 네.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은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 결국은 지가 나서서 김건희가 지가 나서서 나에게 오라줄을 주시할 일은 없고 결국은 자살 아니면 전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사실 아직까지도 위험한 거고요. 네. 자살은 사실은 이제 지가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당하는 것도 있죠. 당하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많은 정치사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조금 어려워진 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뭐 이 계엄 자체를 전 반대한다고 생각 안 해요.
실패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네.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은 폐기 처분 대상 아니에요. 네. 쓸모 없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사고를 쳐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 그럼 북쪽에서 그건 윤석열이 잘못이니까 주한미군은 가만 놔두겠어. 이럴 리는 없지 그럴 리는 않습니까? 없죠. 네. 같이 칠 주한미군 거라. 기지부터 치는 거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지금 전쟁에 말려들면 안 되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여러모로 곤란해요. 그래서 근데 그건 트럼프는 곤란하지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번 막판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그걸 추구하다가 네네. 위험하다고 포기한 게 아하. 북에서 화성포 19형 같은 거 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미군 기지도 다 작살내겠다는 음. 본토까지 이걸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동을 건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 한참 고조시키다가.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밤대를 무릅쓰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긴 좀 어렵다. 그리고 북러 조약도 비준서 교환이 끝나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최근에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아.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도 자동 개입해서 세계 대전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과 지금 중동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터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됐네요. 그렇죠. 선생님. 북의 입장도 워낙 강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괜히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윤석열이가 제일 위험하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폐기 처분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탄핵 쪽으로 미국이 입장을 잡은 것 같진 않아요. 지난주 부결된 걸 보면 예, 말이죠. 부결된 거 보면 네. 아니 사실 미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봤을 때 네. 8표 같은 걸 못 끌어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지 않고 이선 후 윤석열 자진하야.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이 이제 띄워주는 음.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거죠. 노태우처럼. 예, 근데 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네네.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 애들이 음. 이제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일단 내가 대통령 자리를 뒤로 물러났을 테니까 네가 해 당분간. 그러면 너 인기도 올라갈 거고 차기 대통령 될 수 있지 않아? 그러다가 뭐 좀 이따 봐서 상황 봐서 다시 내가 돌려받든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통령 자리를 그 동네 반장 같은 거로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동네 반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예. 했다가 큰일 나요. 개모임에서도 그렇게 하면 개원들의 난리 항의를 납니다. 받아요. 근데 대통령 자리를 마치 사적 모임에서 주고받는 자리. 뭐 이제 게임하다가 네가 왕해. 이런 놀이처럼 생각하고 주고받고 하려다가 나와서 그걸 발표했는데 역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그렇죠. 2차 내란이다 이게. 네. 이렇게 나왔죠. 게다가 윤석열은 하야할 생각 없는데 뭐 바로 거기서 이제 벌써 이제 예, 임명권을 행사한다든가 네네. 또 그다음에 한동훈 뒤통수를 깠죠. 권성동을 내세워서 네. 당을 다시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와 보니까 완전 빙신짓 한 거예요, 자기가. 아, 이거 뭐지? 나한테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래 한동훈이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상황이고 예. 골드버가 다시 만났어요, 한동훈을.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는 그 조금 전에 방송 준비하기 전에 네. 선생님한테 처음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골드버가 조태열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뭐 그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도대체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냐? 우리는 미국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골드버가 이놈 봐라. 또 한국에 또 개입을 하네. 또 네. 그러면 공작 정치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그렇죠. 근데 어제 오늘 한동훈이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 어? 그러니까 탄핵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조기 퇴전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미국이 누군가 궁금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게 골드버그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야. 제가 뭐 무슨 정보력이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골드버거 전화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뉴스를 열심히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였군요. 뉴스에 한덕수, 한동훈 다 만난 거로 나와요. 어. 골드버그가. 네.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골드버그가 지금 직책이 주한미 대사예요? 주한미 대사죠. 네. 걔는 1월 20일 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트럼프로 바뀌면 끝나는 아, 거니까. 그러네요. 아, 재밌네. 마지막 그- 공작 임무인데 지금. 지금 미국이 한국 내정에 실시간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그런 거 같아요. 실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같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바빠요. 이 그동안은 막을 치고 네. 일종의 수렴 전쟁을 하는 건데 네. 이 막이 떨어져 버렸어. 급해요. 급해요 지금. 왜냐하면 직접 만나고 있어. 쫄따구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제대로 못 들어. 시켜도 안 제대로 듣는 게 아니고 못 들어요. 예, 역량이 이해를 안 잘 돼. 못하고 역량도 안 되고. 네, 역량도 안 그러니까 되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지네들이 막 메시지를 네. 던지고 만나고 막 지금 바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가 이번 뭐라고 미디어에서가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몰래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차피 한국은 속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네들은 막 하는 건데 이번에 12일 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면 네네. 골드버그의 지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분위기죠 지금. 네. 분위기는.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네. 말고는 미국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이 버티는데 네네. 자진하야가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을 하고 나서 어쨌든 촛불의 힘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많은 뭐 실정도 있고 사실은 또 특히나 이제 윤석열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리면서 이게 이 트라우마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주도의 탄핵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다시 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북한 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난다. 한반도 우리 완전히 뺏겨버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국민주도 탄핵은 아닌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이 자살하든 뭐하든 간에 한동훈을 띄워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네. 이런 걸 좀 택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산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놈이 안 뜨잖아. 예, 안 떠. 아무리 아무리 띄워줘도 띄워도 안 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때 다 그 걔네들의 그 노림수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하고 윤석열 독대하는 거. 야 이건 진짜 빅뉴스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한동훈이. 이제 뭐 하야라고 내가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은 탄핵 표결은 그래서 일단 미루고. 그러면 완전히 한동훈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발표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거 하나가 있고 윤석열이 국회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고단수다 생각했어요. 그거 받아버리면 사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다 막아버리고 그렇죠. 이게 무산돼 버리면서 완전히 그냥 나가리 돼 버린 것 같아요 판이. 그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자진하야 해라. 하고 미국 형님들이 지금 자진하야 하시고 내가 대타로 나서는 걸 요구한다.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그거지. 굳이 그 하야까지 해야 돼? 이선 후퇴하고 네가 해. 대통령이 한동훈이 그 순간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야 그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야, 투표가 필요 없잖아. 나 오늘부터 대통령인 거야? 그러면 나온 설득력 거예요.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한동훈은 좀 생각이 짧잖아요. 그래서 막 나와서 저 대통령이에요 이랬다가 이제 근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윤석열이 헌재로 탄핵 심판이 넘어가면은 부결될 가능성. 그런 그것까지 생각도 있다. 이제 희망과 그렇게 예상.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탄핵을 찬성하는.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그거는? 거대한 착각이죠. 사실 국민분들 중에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건- 헌재로 넘어가가지고 탄핵이 될까? 그거는요. 네. 윤석열이 확실하게 정리해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많은 신호를 보냈잖아요. 날 좀 탄핵시켜달라. 끌어내려라. 좀 절박해 제발. 좀. 예. 너희들 계속 나를 이렇게 놔둘 거냐. 이랬는데 헌재에 갔을 때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국정농단, 뭐 부정선거 의혹. 사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힘들어? 내란을 하면 되지 내가. 내란 죄면 뭐 이거 탄핵 되잖아. 네. 그래서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확실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내란죄를 가지고 이걸 부결을 어떻게 부결을 시켜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생생한 현장은 우리 국민들 다 목격했는데 이걸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부결해요? 이제 증언들 막 나오지. 네.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부결시키면 내란범이에요. 그것들이. 거기도 헌재가 공범이야. 내란범. 네. 헌재도 그러니까 헌재 해산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진짜 윤석열이 그만하고 싶어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윤석열이 할 건 다 한 겁니까 선생님? 답답해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할 일만 남아 있는 끌어내리는 겁니까? 게 그렇게 힘들어? 네. 내란이면 되지. 네. 내가 한번 해볼게. 네네.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들도 집에서 젊은이들을 밖에 나오게 못했어요. 네. 게임하고 집에 희꼬머리처럼 있는 젊은이들 밖으로 안 나와. 부모들이 아무리 나와는 안. 맞아요. 윤석열이 맞아요. 끄집어냈어요. 예. 젊은이들에게 호소한 거죠. 국민 대통합에 네. 야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 호소할 때. 젊은이들 내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집에 있을 거야? 밖으로 나와. 깨어나라 국민들이야. 그 깃발 뭐였지? 뭐 가만히 있고 싶은 뭐 그런 깃발도 있었잖아. 그런 거 맞아. 집에만 집에 누워만 있고 맞아, 싶어하는 맞아. 연하. 그런 깃발도 있고. 더 나오게 만드는. 집에서 게임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네, 나와서 맞아요. 게임하는. 나와서 게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 겁니까? 거리로 나오십시오. 네. 거의 호소문이었죠.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계엄을 지휘하고 있을 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지금 이거 다시 거부권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의논을 했다고 그래 그 안에서. 근데 이런 이제 이 상황에서
계엄군이 한남동을 갔다는 겁니다. 야산으로. 혹시 시위대가 김건희 잡으러 올까봐. 아, 네. 야 선생님 이거 김건희가 대통령입니까? 네, 뭐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저 말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온 국민이. 야 아니 대통령 영부인을 지키러 계엄군이 간다? 계엄이 실패해가지고 그 끝났는데? 영부인을 지키려고 계엄을 때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엄의 최대 목적이 영부인 살리기인데 아니 그거 참 그 군인들도 진짜 심정이 참 착잡하겠죠. 착잡했겠습니다 네, 진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네네 이제 못할 착잡했겠어요. 이번에 그 공수 여단장인가요? 그분이 계속 네네. 울었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참담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부는 면피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양심선언하는 군인들도 있지만 네네. 또 일부는 상당수는 정말 참담했을 수 있어요.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군이 망가지냐 하루 아침에. 그리고 이제 그 김병지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이게 5.18 당시에는 몇 개의 군만 한 거지만 이건 전군이 국방부 장관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군이 지금 내란에 네. 내란 군대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공수여단장이 하는 말이 부대원들이 서울의 봄을 보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었잖아요. 그럼요. 서울의 봄이. 이 서울의 봄을 보고 자기들 부대가 아하. 12.12 때 출동했던 부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한 자괴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야, 우리 부대가 이런 오명이 있는 부대였어? 창피하다. 네. 그래서 그걸 씻으려고 1년 동안 진짜 노력했다는 거죠. 서울의 봄 이후에. 네. 근데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진짜 정말 참담해서 자기는 뭐 해서 계속 울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군인들 중에 상당수가 느끼는 비참함일 겁니다. 네. 그 그렇군요. 부대 출신이 또 자긍심이기도 하잖아요. 군인들은. 그럼요. 네. 예, 이번에 진짜 그 젊은 군인들 네. 정말 고마운 겁니다 진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을 아니 그 저 계엄을 막아낸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분들이 빨리 뛰어가시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분들 정말 잘하셨고, 근데 네. 더불어 정말 경찰들과 군인들 그렇죠. 이분들이 참 그 약간 뭐라고 태공이랄지 실제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2030 세대들이 거리에서 혹은 군인과 경찰에서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진짜. 네.